왜 이 월스트리트가 이더리움을 채택을 했겠냐고요. 이 그림을 봤기 때문에 비트마인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이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게 ETH라는 코인이잖아요. 그거를 비트마인이 공급을 하면서 이더리움 생태계의 중앙은행 역할을 할 것이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리파 코인입니다. 비트마인은 5%의 이더리움을 모으고 MAVAN이라는 자체 스테이킹 플랫폼을 가진 다음에 어떻게 수익을 내고 얘네들의 비전이 뭐냐, 이더리움을 공부를 해보니까 당연히 웹3 프로젝트 관심을 갖게 되고, 라이도라든지 아이겐레이어라든지 이런 프로젝트가 처음 들으면 생소할 수 있지만 굉장히 탄탄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핵심 키워드에 나오는 리퀴드 스테이킹이랑 이 리스테이킹 이라는 개념으로 얘네들이 통화 승수를 늘려가지고 결국에 이 비트마인이 디지털 세계의 중앙은행이 되고 있다,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이 ETH라는 코인을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스테이킹을 해서 이 네트워크의 보안성을 유지하고 합의 메커니즘이 작동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스테이킹 말고 리퀴드 스테이킹이라고 있습니다. 라이도라는 플랫폼에서 가장 유명하고요. 스테이킹을 해도 내 돈을 잠그지 않고 거래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예요. 디파이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리퀴드 스테이킹이라는 개념을 개발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 우리가 아는 스테이킹은 이더리움을 스테이킹을 하면 락이 돼서 원래 사용할 수가 없어요. 대신에 이자는 받을 수가 있죠. 근데 리퀴드 스테이킹은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하려면 대신에 LST라는 리퀴드 스테이킹 토큰을 발급해 줍니다. 그래서 내가 이더리움을 라이도라는 데다 두면은 이런 토큰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LST 토큰입니다. 코인은 아니죠. 토큰을, 이걸 가지고 다시 거래를 하거나 투자하거나 담보로 대출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뭐랑 똑같아요? 지금 금융체제가 하고 있는 통화 승수를 늘리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전통 금융체제에 있는 일이 지금 이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더리움은 이 금융망의 OS가 되고 있어요. 디지털 금융망의 OS가 된다라는 얘기가, 자, 예금을 넣으면은 예금 증서를 줘서 그 예금 증서를 들고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나오는 게 이 리퀴드 스테이킹입니다. 자, LST라는 거는 리퀴드 스테이킹 토큰이에요. 유동화 스테이킹 토큰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해서 네트워크 보안에 기여를 하죠. 그리고 보상을 받죠. 이게 이자입니다. 이게 원래 스테이킹 이자인데, 동시에 그 이더리움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끔 LST가 발행돼서 요걸 가지고 또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요,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레버리지 활용이 가능한 거죠. 전통 금융의 ABS랑 연결이 되는 거죠. ABS는 자산 유동화 증권인데, 은행이나 기업이 갖고 있는 주택 담보 대출, 학자금 대출 같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자산을 묶어서 다시 증권으로 만들어서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구조가 ABS죠. 원래 묶여있던 자산을 다시 쓸 수 있게 유동화하는 과정이잖아요. 이더리움을 가지고 리퀴드 스테이킹을 통해서 통화 승수가 발생하구나, 월스트리트가 이걸 모를 리가 없어요. 디파이 프로젝트는 이미 활성화됐고 우리가 익숙하지가 않은 거지, 얘네들이 망하다 싶었던 이유가 규제 때문이었죠. 바이든 정권 때는 이더리움이나 이런 게 증권이다 라고 하면서 규제를 때려맞았다면, 이제는 클래리티 액트가 나오면서 규제가 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리스테이킹입니다. 한번 스테이킹한 자산을 다시 다른 보안 업무에 맡기고 추가 보상을 받는 시스템이 리스테이킹이에요. 그래서 리스테이킹은 이더리움 네트워크 보안 외에 다른 이런 ABS들이라고 하거든요. L2라든지 뭐 DA 레이어라든지 오라클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들에도 보안이 필요하잖아요. 이 보안을 확장하는 거죠. 보안을 확장하기 위해서 군대를 빌려주는 거죠, 얘네들한테도. 그래서 매번 스테이킹하기에는 비효율적이니까 다시 스테이킹을 하는 거예요. 이미 스테이킹 되어 있는 이더리움을 LST를 포함해서 다른 보안 서비스에 재사용한다. 그래서 보상 추가가 획득이 가능하다. 리워드가 2번, 3번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더리움을 가지고 그걸 다시 예치해서 추가적인 보상이나 네트워크 보안에 재사용하는 방식이 리스테이킹이다 라고 하고, 여기서 가장 유명한 프로젝트가 아이겐레이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원래 스테이키된 이더리움의 보안 가치를 다른 네트워크 보안에 재활용을 하고요, 그 대가로 추가로 또 이자를 받는 거죠. 이자를 2번 받는 거예요. 스테이킹해서 한번 받고, 그 스테이킹했던 그 이더리움을 다시 리스테이킹 해가지고 이자를 2번 받는 거죠. LRT는 리스테이킹된 자산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행되는 토큰인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을 스테이킹을 해서 LST가 나왔어요. 이 LST를 또 아이겐 레이어에다가 리스테이킹을 하면은
거기서 또 어떤 토큰이 나온다는 거죠. LRT 이런 그 토큰이 나온다는 거죠. 이거는 이미 그 디파이 프로젝트에서 수십조 원 규모로 성장한 웹3 굉장히 유명한 프로젝트고요. 이거는 전통 금융의 CDO랑 연관이 돼요. CDO가 뭐예요? 2008년에 금융위기를 만들어낸 게 이 상품 때문에 그렇죠. 개인들의 그 MBS를 묶어서 다시 증권화를 하고 또 여러 등급의 트렌치로 분리해 판매하고 어떤 담보를 여러 번 재포장해서 신용을 과도하게 확장하고 통화 승수를 증가했던 게 월스트리트가 하던 짓이었잖아요. 그러다가 2008년 금융위기가 생겼고 여기에 사토시가 현타가 와가지고 비트코인을 만든 거잖아요. 중앙화된 권력을 남용하니까. 통화 승수는 뭐냐면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어떤 기초자금을 공급하면 시중은행은 그 자금을 바탕으로 여러 번의 대출을 만들어냅니다. 신용이라는 건 계속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중앙은행이 1억 원을 시중은행에 공급을 하면은 시중은행은 지급준비금을 제외한 금액을 대출해줍니다. 준비금 10% 남기고 9천만 원을 대출해주고 그러면은 이러면서 최종적으로 약 10배의 신용이 만들어지고 중앙은행은 이렇게 해서 수익을 얻는 거죠. 1의 돈을 공급을 해도 시중에서는 10의 돈처럼 이용이 되면서 이 과정에서 중앙은행과 은행 시스템이 이자와 수익을 얻는 구조. 이게 지금 현재의 자본주의잖아요. 이 구조를 그대로 이더리움 세계에서 왜 이 월스트리트가 이더리움을 채택을 했겠냐고요. 이 그림을 봤기 때문에 비트마인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리스테이킹, LST라든지 리퀴드 스테이킹이나 리스테이킹을 한 토큰은요 레버리지 구조고요. 얘는 현대금융에서 신용이 확장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근데 담보가 이더리움이잖아요. 이더리움 가격이 하락하면 어떻게 돼요? 디파이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2008년 금융위기 같은 사례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기관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비트마인이 이더리움을 5% 대량 보유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담보를 지켜야 계속적으로 이런 통화 승수를 늘려가면서 이익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이건 제 가설인데 월가의 전략적 의도는 지금 이더리움 가격을 낮은 가격에 눌려있을 때 모은 다음에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해서 현금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리스테이킹, 리퀴드 스테이킹을 통해서 이 디파이 금융 규모를 키우고 여기에 이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게 ETH라는 코인이잖아요. 그거를 비트마인이 공급을 하면서 이더리움 생태계의 중앙은행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탈중앙금융이라고 불리는 이 주도권을 월스트리트로 가져오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월스트리트의 입장에서는 이더리움을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안 했던 거예요. 왜냐면은 이 이더리움은 중개 수수료가 없잖아요. 제3자의 신뢰가 없어야 되니까. 권력도 분산되고 투명성도 증가되고 이렇기 때문에 월가 입장에서는 이더리움이 혁신이지만 지금 실제로는 뭘 하고 있어요? 이더리움을 모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참여하지 않으면 기회를 잃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피터 틸이 페이팔을 통해서 만들려고 했던 목표가 뭐예요? 정부와 은행 밖에서 작동하는 완전한 디지털 경제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던 말. 근데 지금 이게 뭐냐고 하면은 이더리움과 비트마인에서 일어나는 일이랑 똑같은 거죠. 이더리움은 중앙은행급 금융 인프라 디지털 운영 체제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리퀴드 스테이킹이나 리스테이킹이라는 개념을 알았으니까 중앙은행처럼 통화 승수를 늘려서 이 금융 네트워크가 장악된다라는 이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는, 우리가 이 월가가 왜 이더리움을 모으려고 하는지 그 큰 그림을 같이 그려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아리파 코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